차고요. 아메이는 24년 차입니다. 24년 차고 큰 딸은 30살입니다. 예. 이제 5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 울산에 이제 남편이랑 같이 운전해서 왔는데요. 저희가 항상 놓치지 않는 거는 이제 식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이게 수색해가지고 예, 맛집에 가서 이제 청국장을 끓여서 제가 끓인 건 아니고요. 아줌마가 끓여주신 것을 맛있게 먹고 이래 왔습니다. 이렇게 울산은 이렇게 엄청 자주 오진 않고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안 오신 분들이 후회할 정도로 여러분하고 오늘 좋은 대화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강의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사인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에센스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용기를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 갔다가 기차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SRT였는데 제가 이렇게 앉는 좌석 뒤에 앞에 보니까 아저씨가 커피를 먹다가 이제 자기 발 밑에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저씨가 발 밑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쳤어. 커피가 쏙 꼈어. 내 커피도 아니고 지 커피야. 쏙 꼈어. 근데 기차가 출발하니까 기차가 딱 이렇게 출발하면서 반동으로 그 커피가 완전 이제 가만 놔두면 저 끝까지 딱 갈 추세예요. 한 잔이 다 섞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지가 닦아야 되죠. 근데 그 아저씨는 지걸 지가 안 닦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휴지 막 뜯어와가지고 제가 손에 커피 다 줄줄줄 흘리면서 닦았어요. 영무원이 왔는데 이제 짧은 치마를 입었잖아요. 근데 저희 딸 같아서 아이고 불편한데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뭐 아줌마인데 집에서 살림을 안 해도 밖에 나서는 아줌마니까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거 뭐냐면 제가 자기 커피 닦아줬잖아. 그럼 저인데 뭐라고 용기를 아저씨 한번 잃었어요. 그래, 두 번째 용기 내인데 뭐라고 해야 돼요? 근데 감사하다고 이야기 안 해요. 안 하고 앉아가지고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는지. 그러니까 그러고는 아저씨가 내려서 울산인가 제가 그때 어디 아니지 부산까지 가는 건데 아저씨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간 줄 알았어. 나중에 부산에 내리려고 보니까 바깥에 계시더라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기 그 아저씨 안 계시죠? 제가 욕은 하면서도 좀 무서워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차 운전하고 옆에 지나가 막 욕해놓고 창문 막 얼른 올리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 말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커피를 발로 차서 쏟았지만 내가 닦았잖아요. 근데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저는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용기를 냈다는 거죠. 제가 안 닦았으면 그 커피가 쫙 해가지고 1호차 한 칸에 그냥 다 흘러가 버렸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오신 것도 명절 지나고 용기를 내서 오셨다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내년에 여행지가 호주잖아요. 호주에 이제 갑자기 또 다리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여기 예? 예, 하버 브릿지 30만 원 주고 올랐어요. 이거 한 사람 올라왔는데 3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 자기가 가이드 생활 10년 하면서 딱 한 번 올라갔다 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아메이 덕분에 매일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오페라 하우스나 하버 브릿지가 보이는 뷰의 집은 보통 500억이에요. 비싼 집은 1,500억.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아메를 사실 아메는 제가 보니까 앞 순서가 제일 중요한 거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됐는지. 저는 17에 집을 나왔습니다. 왜냐면 가출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그 뒤에 사진이 나오는데 5녀 1남의 둘째 딸이었고 언니 나 남동생인데 남동생이 4대 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앉으려고 그냥 아동바동 했기 때문에 저 남자가 지나가면 숨을 안 쉬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남자들이 연달아 지나가면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그리고 남동생 친구가 와서 잠깐 자고만 가도 입을 다 빨아 제껴버렸거든요. 제가 약간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싶어서 17에 대구로 이렇게 공부를 하러 나옵니다. 근데 나왔는데 내 맘대로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원 가거나 그 다음에 가외를 받을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가가지고 간호사가 됩니다. 소아중환자실. 저 아기는 영재라는 이영재라는 아이인데요.
이제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장이 한 5cm인가 썩어 있었어요. 괴사돼 가지고 장을 자르고 밀루파라고 지방이 없는 분유를 먹는 이제 아이가 되는데 링겔을 꼽을 데가 없으니까 머리에 꼽다가 애가 우니까 또 일단 미기 가지고 제가 이제 진정시키는 그런 어떤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저 때는 55 사이즈였습니다. 55 사이즈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고 저렇게 이제 예쁘게 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시댁에서 친구들이 이 새끼 어디서 이리 예쁜 새댁 데리고 왔냐고 할 정도로 해갖고 했지만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신혼생활은 만만치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두 색깔이 저희 큰딸 30살 큰딸이고요. 옆에 있는 게 둘째고 클레이밍은 큰딸이 합니다. 그래서 큰딸이 완전 집 오면은 이제 맨날 자랑하는 게 팔뚝 근육 이렇게 철봉 오르고 내리는 이런 거 막 하다 저런 집은 좀 약간 정상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보면은 딸들하고 이런 어떤 그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저였고 여기 1, 2, 3, 4 있죠. 저희 딸 5입니다. 딸 5이고 그다음에 남동생하고 전데 저는 이제 여자하고 화장을 했으니까 좀 달라지긴 했는데 저희 남편이 자다가 한 번씩 먼저 깨면 깜짝 놀란대요. 옆에 처남이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남동생하고 엄청 닮았거든요. 처남이 자고 있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란다면서. 그래서 저희 남동생이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좀 마르셨는데 박근영 씨를 좀 닮으셨어요. 엄청 아버지가 미남이셨고 아버지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맨날 엄마가 패가지고 맨날 엄마 해초리 피해서 산으로 돌로 도망을 다니다가 제가 결국에는 중학교 때 14초 9로 100m 달리기 선수와 함께 제가 나중엔 안 돼서 10km 마라톤 선수까지 했습니다. 뭐든지 상황이 주어지면 사람이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아메이를 이제 받아들일 당시에 양호교사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둘째 딸을 놓고 저희 남편이 양호교사라고 간호사는 이제 3교 됐는데 사실은 지금은 임신과 동시에 간호사들에게 야간 근무를 시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임신했는데 한 달에 10일을 야간 근무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렇게 부르면 링겔을 꼽잖아. 그럼 애들이 힘세거든. 발로 막 차요 배를. 그럼 배를 막 막아가면서 링겔을 꼽으면서 밤을 새면서 3일만 밤을 자고 나면 막 이렇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큰 딸을 낳았더니 38도 5분대 경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걔가 진짜 죽는 거를 제가 이제 그 병원 생활 그 경험으로 살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양호 교사를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형설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교육학. 진짜 줄을 쫙쫙 껐는데 오후가 되면 누가 줄을 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줄을 껐는데도. 그래서 이 공부를 진짜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아메가 왔습니다. 아메가 와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양호 교사와 아마 2에서 5년 플랜이 되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데 비교해보니까 20년 이상 근무해야지 수입이 연금이 되잖아요. 근데 아메는 2에서 5년이면 인쇄 수입이 된다 하더라고. 월천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행은 그 양호교사 수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상에 들어가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상속은 안 주는데 이거는 상속을 준다 그러고 그리고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공부해서 제품 바꿔 쓰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미 수입으로 아이들 학원이나 공부나 부모님들 효도하는 거 누구나 여러분 가고 저도 똑같았어요. 저는 아메이가 아버지였거든요. 엄마는 늘 저를 팼지만 늘 도망을 다녔지만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팬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저보고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인데 너무 효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다고 결혼하면서 간호생활을 했지만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5개월 만에 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이유가 힘들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힘들면 그만두라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그다음 5분, 그 9주부터 회사를 안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잡으로 또 아이를 키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비교하면서 제가 아메 사업을 통해서 노동 수익과 그다음에 자산과 그다음에 어떤 그 지금 뭐고 사업가의 영역과 투자의 영역과 이렇게 자영업의 영역, 이 수입이 있다는 걸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들으면서 제가 이 수입에 이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알게 되면서 그때 제가 지금은 평균 수명이 83.6세고 근로희망 연령이 72.9세고 퇴직이 뭐 49.3세고 무소득 기간이 34년 있어야 된다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그냥 막연한 두려움,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은 컴퓨터를 되게 싫어합니다.
인터넷도 되게 싫어하고 옛날에 저희 세대에 DIR, 도스 치고 막 이렇게 네이버 들어가는 거 그래 했거든요. 아, 정말 짜증나고 이제 한 달 오다가 때려치웠어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는 거. 지금은 네이버 그냥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컴퓨터 세상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서워서 아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역시 줌 시작하기 전에 줌 그것 때문에 2달 동안 머리가 빠질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줌 아무것도 아니잖아. 들어가면 되잖아요. 치고. 그런 어떤 역사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 점검이 있을 때, 그리고 저희 나라도 노인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도 보시면 이 도표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똑같이 현실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현실 점검을 암해하고 나서 알았고요. 그전에는 제가 아버지 때문에 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해할 당시에 저희 가족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희 남편. 삶에 찌들려가지고 저희 큰딸 사진 찍기 전에 한 대 얻어맞고 지금 울어가지고 표정이 저렇고, 둘째 뭣도 몰라요. 지금 뭣도 모르고 있고, 저는 안에 흰 티가 다 늘어진 거예요. 쭉 목이 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눈은 진짜 눈만 살아있고 정말 슬픈 사슴과 같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집에 보일러를 틀지 않았어요. 겨울에 집에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는 우리 밑에 집과 저하고 보일러 가격을 비교하면 보일러 가격이 7, 8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엄청 사업이란다. 살림을 잘했다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보일러를 안 튼 대가로 우리 애들은 계속 감기가 걸려가지고 소아과를 가야 했고, 소아과 가면서 또 오뎅 사먹이고 막 이러면서 돈이 알고 보니까 보일러 값만큼 더 들었다는 거를 암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 이게 저희 그 당시인데, 이렇게 저희 남편이 얼굴에 보면 진짜 막 이렇게 너무 안 됐죠. 왜냐하면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옵니다. 우리 남편은 이제 모 방송국, 종교 방송국으로 다녔는데 땡 하면 집에 와요. 그러면 김치찌개 끓여요. 그리고 생활비가 14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사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찌개 끓여 먹는 날은 진짜 돈 많이 쓰는 날이에요. 그리고 고기 한번 구우러 나가면 그 구주는 생활비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이 된장을 제가 끓였습니다. 짜게 끓였습니다. 자, 된장이 짜면 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저희 남편이 된장이 짜다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탁 놓으면서 뭐? 짜? 그러면 정상적인 이제 이렇게 얘기됩니다. 여보, 물을 좀 더 부을까? 아니면 짜도 그냥 먹어. 이렇게 애교스러워야 되는데, 귀엽다 소리를 한 번도 듣고 자라보지 못하고 늘 엄마한테 쫓겨나니기 때문에 저는 애교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짠 건 좋은지 그래서 짜? 그래, 나 살림도 못하고 아도 못 키우고 잘하는 거 없다. 어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된장이 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 표정이 이렇습니다. 된장이 짜도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소비는 지출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생활비가 14만 원이니까 계속 싼 것만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수입의 한계, 생활비가 14만 원 안 되니까 외벌이 하잖아요. 그리고 상속은 받은 게 없어요. X 해놔, 제가 X. 상속은 받은 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외벌인데, 저는 갤포스 광고를 말해도 되나 녹음 안 하죠. 갤포스 광고를 싫어해서 지금은 안 나오는데, 우리 남편 야근하고 속쓰린데 여자가 막 고민하다가 갤포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그거는 갤포스를 사줘야 될 게 아니고 네가 이 돈 벌으라고, 이 뜻이라고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끼워주기에 관심이 많았고 싼 거 샀는데, 그때 저희 집 근처에 창원에 가면 럭키 아파트가 있어요. 그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있습니다. 세강교회 바로 앞에. 근데 거기에서 20만 원 한 달치를 영수증을 만들어 오면 뚝배기 냄비를 줬거든요. 근데 제가 막 고동 한 마디 더 사고 라면 한 개 더 사가지고 20만 원 맞춰가 애들만 둘째 없고 겨울에 막 그 뚝배기 냄비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안 주더라고. 어제까지였대. 그래서 아메이도 1월부터 말일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 14일 날 캐시백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삶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는 지출로 끝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누구나 쓴 이 생필품을 저희가 동그라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서 저희는 주로 많이 했고, 지금은 어때요? 쿠팡이나 네이버나 뭐 마켓컬이나 오만 데서 다 하고, 지금 카톡도 엄청 많은 가게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모든 게 패션부터 뭐 모든 동호회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서
아, 이래서 소비는 지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속적인 지출이 어떤 내인데도 매출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메이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 좀 하셔 보시면 될 게 밑에는 200원짜리를 만들어서 어때요? 150원이라는 것을 모델이 역할을 해야 돼요. 이 150원 역할을 누구 하냐면요. 엄청 능력이 있거나 무슨 큰 상을 탔거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 150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150원이라는 거는 제품의 200원 품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광고 모델을 보고 이 제품을 350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이 350원, 200원, 150원, 350원 해서 700원이라는 거를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잡을 가지면서 계속 지불했던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멘 알고 보니까 어때요? 이 제품의 자체가 품질이 350원인 거예요. 그리고는 중간에 이 350원도 내가 700원을 내면 이 350원을 저한테 캐시백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수입이 생긴 거예요. 5,240원이 첫 달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생활비가 얼마나 없었던지 통장에 농협인데요. 5,240원하고 합치니까 통장에 8,000원 들어와 있더라고. 내 있던 돈하고 합쳐서 8,000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00원 단위로 찾죠?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예, 2,000원을 농협 80812 그에다가 넣고 그리고 제가 10,000원을 찾아서 썼던 기억이 나요. 사실 지금은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정말 너무 비참하더라고. 그리고 정수기, 정수기 그런 거 왜 필요한데?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저는 어때요? 수돗물을 먹지 않고 아파트에 있는 그 공동으로 쓰는 물 있죠? 그 지하수를 퍼먹었거든요. 그럼 내가 정수기 필요 없으면 수돗물 먹어야지. 그리고 저는 이 당시에 이거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또 걸렸던 게 저는 이 당시에 우리 집에 후원하러 왔는데 스폰서님이 저는 치약, 칫솔, 세수빈밖에 안 썼어요. 환경 오염시키기 때문에 저는 샴푸 안 썼어요. 겨울 되면 이제 찬바람 불죠. 애들이 머리요 비누로 이렇게 감겨가지고요. 막 이렇게 기름기 다 나가지고 머리가 허옇게 가루가 다 얼어졌어요. 그럼 훅 불고 그냥 머리 빗어 어린이집 보내고 그리고 비누로 이렇게 목욕시키면 이렇게 욕조에 막 때가 다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결되지 않는 지식을 갖고 살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그리고 제가 왜 허리가 아프냐면 제가 원래 전방전이증이 있어요. 지금도. 전방전이는 뭐냐면 이렇게 위에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앞으로 나가면 전방전이고요. 뒤에 가면 후방이거든요. 근데 왜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힘이 센데 왜 이래 전방전이증에 걸렸죠? 이러니까 선생님 저를 보더니 어머니 이 병은 주로 역도 선수들이 걸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역도를 했나 하고 가보니까 암의 사업을 하기 전에 그 부엌에 있는 거기 세탁기에서 베란다까지 그 빨래 물통 달아있죠. 작은 거 말고 큰 거. 근데 그거를 막 땡기면 물이 더더덕 하고 새니까 그거를 앉아서 차 들어가지고 매일매일 베란다로 해서 청소해서 물이 아까워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인산염이라는 걸 몰랐는데 7번 헹궈도 물이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도 기록에 갱신되지 않는 역도를 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역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이거였는데요. 그 다음에 그 아메가 그냥 온 건 아니죠. 한 번만에 제가 이해했겠어요? 자, 그 다음 아메가 어떻게 왔느냐. 제가 99년도 3월 1일 날 럭키 아파트 306호에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307호가 아메를 알아들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먹잇감이었는 거예요. 그 저희 집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일기를 적었거든요. 3월 3일 3월 5일 일기장 미치겠다. 아메 자꾸 온다. 왜냐면 저는 306호인데 복도시가 아파트인데 이미 홈미팅은 304호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홍점 스폰서님 줄인데요. 스폰서님이 아동부 옷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양장점, 그릇가게, 신발인데 저희가 신발줄이에요. 신발 가게의 개원이 우리 아파트에 살았어.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에 하필이면 304호 옆에 306호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걸린 거죠. 3월 15일 날 제가 이제 계속 홈미팅에 초대하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났어. 근데 가니까 먹는 걸 주더라고. 근데 먹는 건 좋은데 그래도 아멘은 아니잖아. 먹기는 먹는데 아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먹는 것도 사실은 다 유통기한 지난 거야.
우리 신발주 스폰서님의 남편이 유통업을 했거든요. 유통기한 지난 계란, 유통기한 지난 오뎅, 국수 이런 걸 전부 홈미팅도 다 싸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난 이제 결심해서 3월 15일 날 오늘 진짜 아메 안 한다고 말한다고. 그리고 이제 3월 25일 날 모르겠다 26일 날 오늘은 아메 가입했다. 그래갖고 저는 99년 3월 26일 날 등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통장에 통장 도장 민증 다 줬거든요. 저희 남편이 진짜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정말 양반이거든요. 술 취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 말 없이 2시간 들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제 이야기는 2시간 못 듣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남편이 미쳤냐고 세상 물정 모른다 빨리 갖고 오라 갖고 지금은 여러분 오늘 신규 등록 지금 한다고 하면서 말리나요? 안 말리죠? 옛날에는 한 회원번호당 신규 등록할 수 있는 종이를 회원 가입서를 5장밖에 안 줬어요. AP에 가면 제 회원번호 줬고요. 5장 뒀다고 체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둘째를 얻고 대구 이제 갔는데 막 그때 창원에 살다가 대구 이제 AP를 갔는데 막 애를 막 이렇게 부대기를 업으면서 가가지고 아저씨 지금 회원 가입서 좀 주세요. 그때는 더 불쌍하게 했겠죠. 왜냐면 얼굴에 막 기미가 이만큼 이렇게 저는 V자로 김이 있었어요. 왜? 둘째를 가졌는데 기미가 있는데 아들이 하더라고. 그래서 뭐 기미 끼고 아들이면 또 괜찮아 우리 시대는. 근데 또 낳았더니 또 딸이야. 근데 또 이 기미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완전 V자가. 그 아저씨가 너무 불쌍했는데 저희인데 30장을 줬어요. 그래서 아저씨 너무 많아요 하면서 내가 막 이러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그래서 그때는 철자 한 개 틀려도 AP에 가서 바꾸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적은 02-501-9411 전화하면 가게 줬어요. 그러면 막 또 누가 또 물건 사는 거 싶어서 AP는 안 되니까 02-501-9412 126 막 회원번호 치면 박현주님의 개인 PB는 0PB이고 그룹 PB는 0PB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저번 주에 강의를 했는데 02-501-9411 전화를 해봤어요. 하니까 막 영어로 뭐라샤라샤 나와가지고 없는 번호가 돼버렸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저 못 들어봤죠. 이런 거는 들어보지도 못해요. 아메이 오래 한 사람 아니고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이 유통을 이해를 하고 내가 아메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김예지 선수 알죠? 막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칭찬해가지고 지금 완전 도배를 해요. 막 온데 다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200원짜리를 150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메달 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어디 뭐 광고사에서 연락 온 거 없죠?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김예지 선수 한번 볼게요. 사람 김예지는 계속 저 자신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김혜지 선수 영화, 드라마, 광고 촬영 뭐 온갖 곳에서 각종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미국 방송 NBC가 선정한 10대 주목받는 스타 중 한 명으로 뽑힌 김 선수는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을 받는가 하면 식품, 게임업계 등으로부터 광고 모델을 제안받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게임업체 중에서는 세계적인 온라인 FPS 게임이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예지 선수처럼 이렇게 해야지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메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고 이상한 회사인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는 처음에는 들으면 못하겠잖아. 아메 같은 건 내가 못하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아메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메는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회원 소비자 직거래고 택배 지금 ABC 센터 픽업 다 되죠. 그다음에 품질 보증이니까 내가 마음에 그냥 갑자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반품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반품 일부러 해보기도 하고요. 옛날에 아메이 전화기도 나왔었거든요. 그 전화기가 아메에서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도 그거를 아메 회사가 그걸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펄스 지금 안 나오죠? 펄스 아시는 분, 옛날 분. 펄스 뚜껑 돌리면 열려요, 안 열려요? 영어를 몰라 어떤 사람이 반품하러 온 거예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물어야 되거든요. 저기 근데 이 펄스를 왜 반품하세요 하니까 안 열려요 이래요. 계속 돌리니까 따가닥 거리는 거라. 그 영어로 분명히 적혀있죠. 푸턴이라고. 푸시턴. 눌러서 돌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던데 그 사람이 제가 영어를 몰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반품이 누구나 다 되는 그런 어떤 거기에는
2% 정도가 반품이 안 되면 이 회사가 살아남는 거는 진짜 제품이 좋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에이클릭스 상품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정기 구독부 되고 현금 캐시백까지 너무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메이는 ESG. 제가 이제 그전에는 ESG를 주제로 해갖고 강의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20년 넘은 카워시 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 적 없죠? 오래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이거 강내면 이걸 강내에서 닦고 비 오는 날 옥상 가서 보면 이거 아메이 이걸로 이렇게 닦은 차마 물이 또르륵 굴러가는 카워시. 근데 지금은 셀프 세차기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게 20년 됐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다가 놀랐어요. 눈 좋으신 분 보이세요? 여기 플라스틱에 금가 있는 거 보여요? 다 노안인가? 네, 금 같죠? 금이 같죠, 리더님? 안 갔어요? 금 같죠? 예. 여기 플라스틱이 금이 안 가요. 자, 그리고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이게 소리 나죠? 안에서 부식되고 있어요. 안에 이게 소리가 잘 안 내하고는 안 맞노, 그죠? 그래서 이거 플라스틱이 부식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이 부식되는 소리를 20년이 된다고 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ESG 경영을 아메이는 원래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아메이하고 저는 아메이 같은 건 정말 저하고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환경을 사랑했고 아꼈는데 아메이가 환경과 사회와 윤리 경영, 예를 들면 윤리 경영 이런 거예요. 윤리 경영은 대기업은요, 대기업의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돈을 많이 팔면 가져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상위층 지배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아메이는 윤리 경영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잃었고 그거를 성취한 사람들에게는 캐시백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윤리 어떤 경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윤리 경영, 우리나라가 대기업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삼성의 며느리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헌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사회에도 하는 어떤 이런 문화들,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제를 씻었는데 7번 헹궈도 하얀 그 가루가 인산염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 스푼 있어도요 요만큼밖에 제가 안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ESG 이 경영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구력이 세계 2위고 생필품 회사인데, 그 다음에 과학력이 세계 4위고 산업 영향력은 세계 8위고 기술력은 전 세계에 13위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어플을 공유하면 생기는 어떤 기회가 추가 수입의 기회와 연금 만들고 상속되고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되고 든든한 뭐 자식 되고 남편 어깨 짐 들어주고 내 노후 준비 평생 여행 보장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메이를 호주가 케언즈를 첫 여행으로 제가 갔거든요. 첫 여행으로 케언즈를 갔는데 내년에 여러분 그 반도스 PT 여행 자격되면 호주 케언즈에 가잖아요. 저 너무 궁금해요. 20몇 년 만에 어떻게 변했을지.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커피 공화국이 됐는데 제가 2001년도에 갔죠. 2001년도에 케언즈를 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커피, 프리마, 설탕 3개 이렇게 딱 같이 넣어하고 한 타파 같은 그릇 엄청 나왔잖아. 결혼할 때 그걸 다 사서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아메리카노가 뭔지도 모르고 못 먹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호주 그때 아주 기억이 나는 게 케언즈 갔는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갔는데 그때 사실 그 여행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아이도 기억나는 게 거기 사는 교포가 고추장을 즉석으로 만들어서 밥 비벼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커피를 모르고 받았는데 세상에 미스 커피가 아니고 시꺼먼 커피인 거예요. 그런데 먹었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오면 야 빨리 엎어라고 막 이렇게 컵을 다 엎었어요. 근데 그래야 됐는지 20몇 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그 쓴 커피가 너무 막 맛있고 지금 막 그걸 즐기고 있잖아. 20년 채 안 됐는데 내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와, 커피 공화국이 이렇게 빠른 시일에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도 애들 또 딸만 둘인데 자사고로 보냈어요. 자사고. 그 잘못하면 부모가 자살한다 하던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자사고 보내고 대학을 갔으니까 저는 아이를 4명을 대학 보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아메 수입으로 제가 다 보내고 이제 지금은 다 취직을 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 회사가 이런 회사인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쇄 수입 이야기 했는데 윤복희, 윤한기 알죠? 아세요? 예. 윤한기 씨가 지금 음악 목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간증 에세이에 나와 제가 읽었는데 간증 에세이에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가 이제 음악 목사를 하니까 목사가 밤무대 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밤무대를 그만뒀는데 통장에요. 매달마다 400만 원이 찍히더래요. 매달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인쇄 수입일까요? 예, 그때부터 노래방이 시작됐어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윤항기 씨 노래를 많이 불러서 그때부터 인쇄 수입이 400만 원씩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인쇄 수입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얼마 전에도 그 송창식 씨 돌아가셨죠? 그 노래 몰라요? 돌아가셨어요. 74세인가 7세인가. 근데 가수가 죽으면요. 자기가 죽고 나서 70년 동안 나와요. 그게 인쇄 수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아메리카 이런 회사고 인쇄 수입이고 연금을 만들고 상속까지 되는 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알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제품이 중요하겠죠. 이제 제품이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텔로미어라고 우리 염색체에 있는 꼬리예요. 이제 꼬리인데 이 꼬리가 짧아졌죠. 여기 있는 그대로 있는데 그죠? 요거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이 들고 하면은 이 염색체 꼬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고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지금 왜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됐냐면 이 텔로미어의 꼬리가 길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 XX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 그리고 오메가 그다음에 BDH, 코큐텐 이러한 대표적인 다른 것도 영향이 있지만 이 대표적인 제품들이 텔로미어 꼬리를 길게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이따가 비염 얘기 좀 할 텐데 제가 비염이 22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얼굴이 박근영인데요. 피부는 너무 까매. 6명이 다 까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술 드시면 늘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는 잘 우시더라고. 미안하다. 내 닮아가지고 다 까매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엄청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름 막 부르고 이랬거든요. 아버지 집에 부른 이름 부르고 연식이 집에 있는가 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그렇게 해요. 남섭이, 현주 오늘 너무 귀여워. 둘이 오늘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울지 마라. 운다고 희지나. 이렇게 했던 제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그리고 아버지가 하도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농약 그만 치라고 아버지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그러더라고. 농약 안 치면 우리 6명인데 못 먹고 산다고. 자, 그래서 농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XX를 제가 나중에 농장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비염이 22년인데 코가 뒤로 넘어가면 아침 되면 가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맨날 팩 뱉는 거예요. 안 뱉을 수 없잖아.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 저희 남편도 막 신경질내고 동생들도 신경질내가지고 22년인데 제가 이 XX를 먹었는데 그 비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XX가 어떻게 만들어지 여러분이 카탈로그 다 했잖아요. 생태계 농장은 4개부터 뭐 R&D 센터 4개부터 핵심 생산 시설 6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다 좋은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책을 보여드렸는데 전 갈 때마다 이 책을 보여드리거든요. 이거 조지 워싱턴 카바의 어떤 그 땅콩 대통령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1860년대 남북 전쟁 당시에 있던 어떤 그 이야기예요. 1860년대에 남북 전쟁 당시에 흑인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핏덩어리였어요. 근데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까나내기고 핏덩어리인데 그냥 수풀에 던져놔도 그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은 그런 시대적 배경인데 백인 주인이 자기의 경주 말을 이 아이하고 바꿨습니다. 바꿔갖고 이 사람은 진짜 선택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목화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당시에 목화 농사 지었는데요. 목화 농사 지을 때마다 계속 농사가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땅에다가 땅콩을 심었어요.
여기 나옵니다. 땅콩을 심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사람이 여기 책에 나와요. 질소뿐만 아니라 식물성 기름, 단백질, 비타민 B1, B2, 비타민 E까지 너무 풍부해가지고 땅콩을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카를 심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농법을 아메이도 콩을 심어서 질소를 넣잖아요. 그 농법을 1860년대까지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 더블 X를 먹지 않는 거는 본인에게 온 축복을 걷어차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지효섭 대표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더블 X도 다 소화가 흡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10명 중에 100명 중에 30명 정도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술로 이 더블 X가 다 안에 있는 성분들이 다 흡수가 되도록 그런 제품을 만든다 하잖아요. 너무 놀랍죠? 칼맥도 흡수가 안 되는데 칼맥도 흡수가 다 되도록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그런 제품에 대한 연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블 X 먹고 효과 못 본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그 위력을 모든 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비염 이야기 해드리려 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잘 때 코로 숨을 쉬는지 입으로 숨을 쉬는지 아시는 분? 이더님 뭘로 쉬어요? 코로 쉬어요? 보세요. 요 밑에 있죠? 요렇게 생긴 사람들이 다 입으로 숨 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코로 숨 쉬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 사람은 입을 벌리고 있죠? 약간, 아주 요 사진 좀 더 있으면은 모양도 약간 어무저춤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입 다물고 있고 다부지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전부 마라톤 하는데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비염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씻어내려고 콧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심한 사람이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근데 입으로 계속 숨을 쉬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게 되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에 이 비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턱이 뒤로 가거나 앞으로 오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런 모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거 여기 요거 여기는 안젤리나 졸리예요. 졸리는 코로 숨을 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주로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O형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얘가 14살 때인데요. 10살 때인데요. 집에 햄스터가 와서 알레르기가 생기고부터 이렇게 됐어요. 입으로 숨을 쉬어서. 이렇게 입으로 숨 쉰 사람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게 왜냐면 그 폐에서 호흡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포 끝에서 적혈구가 산소를 어떻게 우리한테 주냐면 산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를 주면 적혈구가 산소를 줘요. 그래서 너무 흥분해가 입으로 막 이럴 때 어떻게 막 이래갖고 막 실신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하냐면 비닐봉지를 씌워요 얼굴에. 그래서 자기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도로 집어넣는 치료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요 병원에서도. 너무 가호흡하면. 가호흡 있잖아. 왜 공황장애 오거나 내가 또 막 숨을 못 쉬게 이 사람은 도로 이제 왜냐면 입으로 숨을 쉬면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이산화탄소를 받고 산소를 주는데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 산소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부터 해서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염이 오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입으로 호흡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와서 콧물을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 이제 호흡법에 관한 거는 제가 강의를 추석 때 듣다가 이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콧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들 빨리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콧물 어디로 떨어지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에게 엘로케어를 전달했거든요. 근데 엘로케어를 드시고는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콧물이 완전히 너무 좋아졌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거를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비염이나 이런 거 호흡법에도 굉장히 관여가 있더라. 그리고 많은 좋은 제품 중에 엘러케어가 너무 효과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메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 더블엑스는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모가 먹을 수 있는 거면 진짜 누구나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산모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때는 아기 가지면은 계란 먹고 우유 먹으라 했죠. 지금 못 먹게 하죠. 왜냐하면 다 알레르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근데 이 더블엑스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나뭇잎 모양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해충이 오면 살아남으려고 자기 스스로 끄집어 올려내는 방어 물질인데, 농약을 치면 내가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농약이 해충을 잡아주니까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많이 친 것들은 파이토케미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스트비 사 드셔봤죠? 이스트비를 소비자들이 드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스트비 팔 때 제발 이쑤시개도 같이 좀 넣어달라고. 입에 낀기 사서 죽겠다면서. 그런데 그 이스트비 안에 솜이 뭐던가요? 모카솜이죠? 예, 그거 보고 암이하신 분도 있어요. 약국에는 모카솜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합성이기 때문에. 다 합성 나이론 솜이에요. 그런데 이스트비에는 모카솜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비전을 보려면 어디서든 그렇게 비전을 보게 돼. 그래서 그거 보고 비전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티스리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시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받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2년 전부터 여기가 처지는 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교회에서 이렇게 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목주름밖에 안 보여요. 전부 여기에 일자로 주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저도 모르는데 제가 목을 젖히면 이게 목주름이 생긴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도 꺼져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눈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2년 전부터 여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이 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은 못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늙고 싶어가지고. 이해하시죠? 그죠? 예, 촌년들은 주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글리스터. 글리스터인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왜 글리스터는 중요하냐?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심장이 안 좋아요. 입에 있는 세균들이 심장으로 직방으로 갑니다. 치주염이 있는 분이 최근에 제 아는 분 중에 치주염이 너무 심한데 전혀 심장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장 이상의 그 스텐을 넣었어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샴푸 같은 거 있고 뭐 좋은 제품은 스폰서는 다 들으면 되죠. 다 써보면 알죠. 그 다음에 스카이를 한마디만 하면 저희 딸이 둘째가 이렇게 연수를 경기도 일산에서 받아야 돼가지고 집을 인터넷으로 구했거든요. 집이 인터넷 구할 때는 괜찮아. 가보니까 담배 냄새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청소해놓고 3일을 스카이를 텁으로 틀어놓고 왔는데 엄마 냄새 하나도 안 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코로 해야 되냐면 코에 필터 있죠. 이 필터 코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코털 뽑으면 안 됩니다. 코털 뽑으면 감염이 되면서 걸러주는 필터가 없어요. 그런데 청정기를 좋은 걸 쓰면요. 이게 코의 필터 역할을 훨씬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냄비 너무 좋고요. 홈케어 좋고 정수기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딴 거 가서 좀 줄일게요. 그래서 비누, 치아, 화장지, 라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면서 어때요? 쓰면서 이런 유명 모델들이 600억, 300억의 돈을 가져갈 때 저는 아메이의 퀄리티의 높은 제품을 쓰면서 나의 소비가 우리의 매출이 되는 이거를 이야기 오늘 해주고 싶은 어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아시나요? 델리버리 히어로가 뭘 샀어요? 배달의 민족을 샀어요. 얼마에? 4조 7,500억 원에.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 카카오가
자산 자체가 지금 100조가 훨씬 넘잖아요. 원래 대기업은 5조만 넘으면 대기업이 되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느 순간에 눈을 뭉칠 때는 힘들지만 그 뭉친 거를 굴러서 크게 덩어리 되는 거는 금방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델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4조 7,500억에 배달의 민족을 샀어요. 샀는데 이 원리, 그러면 다시 아메이 체인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경제에서 수익 구조는 이렇습니다. 내가 300원을 벌면 사장님이 200 가져가요. 왜? 사장님은 공장을 지었고 공장 부지를 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100만 원이 옵니다. 이게 일반 직장인의 수익 구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나 내나 살고 있는 집이나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런데 점포형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뭐 피자헛 같은 건 어때요? 내가 300원을 벌면 우리 가정에 200원이 오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그들이 100만 원만 갖고 가는 거예요. 인쇄 수입을. 그런데 나는 너무 이게 좋아서 누군가에게 알릴 수는 없어요. 전부 다 점포형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 옆에 붙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이런 거죠. 스폰서예요. 내가 300만 원 벌도록 도와줘서 스폰서한테 2차 수입이 100만 원 가니까 우리 가정에 200이 오고, 내가 또 너의 가정을 300 벌도록 도와주니까 인쇄 수입이 2차가 100 오고 그 가정이 200이 가고, 또 그의 가정에 300 벌도록 도와주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우리 큰딸이 30살인데 어릴 때부터 아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 사업에 대해서 DBC도 듣고 다 했지만 그냥 이건 엄마 아빠 일이라고 아직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요번에 왔을 때 제일 큰 그룹에 뎁스 쭉 내려가면서 매출 설명해 줬거든요. 우리 갑자기 딸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진짜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제 의도하고 다르게 엄마 진짜 열심히 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에서 수입이 역전이 되고 있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307호의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저는 이 선생님을 수입적으로도 다 추월했고요. 여행도 다 추월했습니다. 이 112는요. 이해가 될 때 아하하고 아메 사업 여러분이 박수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메 수입 자체는 알다시피 노력순이고 나는 나의 수입은 스폰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노력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소기만 해도 우리는 어때요? 좋은 제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윈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해계연도에 있는 보너스 플랜이고 뭐 브론즈 빌더부터 해가 이게 핀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아직 요거 중간 정도밖에 이제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게 특징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양호교사하고 비교했잖아요. 했는데 이거는 매달 나오고 평생 증가되고 상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증가 요인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회원이 또 증가되고 지금 신규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동안 24년 동안 아메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마지막 끝에 사진 한 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품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경험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뉴트리 라이트 농장을 한 번만 더 소개하면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저만 갖고 있어가지고 늘 저만 미팅 갈 때마다 갖고 다니게 미국이 2007년도 카탈로그인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보면요. 뉴스킨하고 파마넥스랑 허벌라이프랑 해가지고 칼맥이 녹는 속도가 비교된 게 있어요. 미국은 하지 않아도. 그리고 여기에 가보면은 프리워시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과자 있죠. 코스트코에 있는 거 있죠. 코스트코에 있는 거 코스트코. 이게 몰로 다 들어와 있어요. 몰로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가면 개밥, 고양이밥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면 개 있죠. 그리고 여기 세제가 있는데요. 프리워시 있잖아요. 시중에 어디 갔더라? 뭐 수세미도 다 나와 있고요. 세제가 시중의 거랑 아메리 거랑 비교해가지고 뭐 세균도 이렇게 죽이는 것부터 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모스트레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미국 카탈로그에. 우리는 지금 데모를 해서 사람들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했는데 요새 뭐 초상권 보호라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가루라 해가지고 이제 거의 갈았는데 갈아도 이렇게 미모가 출중하죠. 예, 저희 팀은 또 이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이크로바이옴을 100개를 전달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엄마랑 같은 요양원에 계신데 저희 엄마는 병명이 파킨슨이고
그다음에 이분의 엄마는 이제 약간 알츠하이머 치매 조금 있고 이제 죄송합니다. 변도 그냥 조절이 안 돼가지고 계속 흐르고 집도 잘못 찾고 이러던데 이분의 어머니는 마이크로바이옴과 함께 했는데요. 지금은 어떠냐면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그 딸하고 감정적인 대화를 해요. 대변을 스스로 다 볼 줄 압니다. 음식도 너무 잘 드시고 해서 이분이 거기에 자기가 너무 힘을 얻어가지고 100개를 전달해서 저희가 축하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 이제 100대 전달 목표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가갖고 시댁 가가지고 시 아주버님을 잡았더라고요. 잡아가지고 정수기 한 대를 주문받았던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어떤 비전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진짜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뭐 B2G, G2B 근데 아시죠? 뭐 이렇게 보면 공문서 교환 이런 거 기업 간의 거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건 거죠. B2C와 B2B.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메이는요 B2C예요. 비즈니스인데 컨슈머 소비자는 우리하고 B2C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2C 그래서 어때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우리가 구입한 형태인데 포인트에 따라서 캐시백을 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B2B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겁니다. 자, 아메이는 원래 우리하고 B2C를 했죠. 근데 우리가 엘사라든지 1699라든지 25세대 라이더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제가 지어서 대표님 가가지고 대표님 전 진짜 제 똥이 너무 알고 싶어요. 제 똥 속에 무슨 미생물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하면은 저를 보면서 기계를 10억짜리를 100억짜리를 잠깐만요 100억짜리 사가지고 검사해줄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아메이 회사가 이 모든 회사들과 B2B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원래부터 B2C였기 때문에 아메이가 한 이 모든 B는 우리하고 또 B2C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 같은 내 또래 친구들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내 친구들은 계속 모이면 시댁 이야기하고 뭐 시집간 이야기하고 이런 것밖에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이 넘을 수 없는 아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 B2B를 아메이가 해주고 있고 우리는 B2C를 한다는 거는 이거 여러분 진짜 가슴 떨려야 되는 비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앞으로 이제 웰니스까지 건강 웰니스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경험하고 그게 필요한 사람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리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정우성 씨를 평소에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내하고 사상은 좀 안 맞아요. 근데 정우성 씨하고 커피를 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꿈목록에 적었다가 제가 한번 되겠나 하고 이제 꿈목록에서 내렸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서울에 대구에 홍보차 온다고 하고 우리 딸이 급하게 막 잡아가지고 엄마 스케줄 다 취소해라 이러고 막 나를 끌고 와서 갔는데 이제 정우성 씨 서 있고 여러분 좀 앉아 있는데 정우성 씨가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옆에 앉았는데 저 옆에 하나 둘 셋 네 명이 앉아 있었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뭐 사진 어떡하게 하는데 제 버킷리스트였잖아. 용기를 냈죠 제가.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날려서 막 하는데 제가 있어요. 목소리가 제가 또 마이크 안에서 목소리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우성 씨한테 했어요. 버킷리스트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 하더라고 했는데 정우성 씨는 뭐라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하려 했는데 제가 엄지를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래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정우성 씨도 할 수 없이 뭐 이런 아줌마가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줘서 그래서 제가 이걸 인스타 올렸더니 정우성이를 보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많은 사람에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운전할 때 잠이 오잖아요. 잠이 오면 나는 다이몬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 잠이 깨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잠이 올 때 감성을 터치해야 잠이 안 와요. 그 아련한 그 감성 첫사랑 짝사랑 좋아요. 근데 제가 아랫게 그 강의하고 올라가다가 너무 잠이 와가지고 이문세 씨가 우리 세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저보다 6살 많던데 근데 이문세 씨는 노래를 만들었고 불러서 감성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는 노래로 들은 걸로 행복하지만 돈은 나가죠. 입장료를 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문세 씨는 자기의 네트워크로 이 많은
자기의 팬을 만들고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 보세요. 다 자기 소비자들이에요. 다 소비자. 가슴이 뛰겠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갖고. 그래서 전부 저렇게 가가지고 돈 내고 저 노래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 밑그 향기 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땀 봐요. 대통령 만드는 거 힘든 거예요. 땀을 줄줄 흘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했어, 그죠? 자기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암회사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행을 보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네트워크로 여행 작년에 호주 갔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도 내년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남기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많이 보신 분이죠? 오진환이 전에 오셨죠? 은행장 부인이 해가지고 퇴직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제가 식사를 하는데 막 노래하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코타키나발루라는 데를 갔는데 그 아저씨들은 막 여름 그거 막 하와이 같은 옷 입고 막 하는데 저는 엄청 사실은 경직된 사람이거든요. 춤도 잘 못 추고. 근데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오면 제가 밥 먹다 이래서 미친다 진짜. 왜? 나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아 진짜 빨 좀 치다가 근데 또 하필 우리 데 와서 노래를 막 부르면 막 밥을 먹으면서 여유 있게 하는 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전부 뭐 옷도 막 다 벗고 노래하고 이러더라고. 뭐 하든지 말든지 내가 열심히 먹는데 그래서 아메에서 받은 선물 제가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로 제가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아까 전에 그 보여준 거는 이 기회를 이 행운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재밌는 날도 있고 재미없는 날도 있어요. 저도 아랫게 그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 태연 씨 유럽에서 그 한 노래 듣고 막 앉아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너무 행복했거든요. 어제는 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아니, 인생이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1000세대인데 이게 뭐냐 하면 아메회사에서 성취 보고서하고 코디가 상담을 해요. 전체 회원 중에 당신 회원이 4,000명 가까이가 되는데 그중에 물건을 쓰는 사람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아파트에 1000세대가 많게 적게 물건을 쓰는 그 네트워크를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오늘 진짜 사실 이 강의가 1시간밖에 안 돼서 이야기 다 못해 1시간 반 해도 짧은데 지금 엄청 줄였거든요. 제가 막 얻고 다니면서 공부받치고 한 이야기 하면 여러분 진짜 다 막 기절합니다. 버스 타고 맨날 울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제 소비 네트워크 소비자가 1,000명이 물건을 쓰고 있대요. 그러면 나와 함께 더 열심히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네트워크는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SP, GP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GP가 제 인사를 안 받더라고. 그래도 저는 너무 괜찮았어요. 왜? GP가 인사를 안 받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 왜? 저는 SP, GP는 신이 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욕심내지 말고 왜 썩으면 조갑증이 날까? 욕심내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꼭 하고 갈 거예요. 시간이 다 돼도 30분이네. 제가 어느 날 제가 그 문학 이래도 춤을 못 춰도 문학 소녀거든요. 그래서 글을 한 개 적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려고, 왜냐 부산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막 이게 하다 보니까 못 읽었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시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친구들 막 연애 편지도 많이 써줬습니다. 근데 저는 연애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짝사랑만 하다가 저희 남편 만나고 그냥 처음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자, if라는 거, if 1, 2, 3인데 길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냥 제가 적은 거니까. 이거 지금 제 시간이잖아요. 그죠? 자, 저희인데 2분만 주세요. if 1. 만약 큰딸 강은이가 다시 어려진다면 왼팔에 아이 뒷목을 거쳐 안고 소파에 앉아 여름날 선풍기 바람에 고나게 둘이서 졸고 싶다. 만약 둘째 은지가 다시 16개월이 된다면 좋겠다. 제잘 혀짧은 이야기에 맞장구 치고 싶다. 만약 내가 21살이 된다면 눈썹 정리 좀 하고 이쁜 스커트, 작은 백에 봄이 오는 소리에 펄짝 뛰고 싶다. 만약 남편이 45세가 된다면 잔소리 대신 마주보며 돼지국밥을 먹고 싶다. 만약 엄마가 70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81세거든요. 한 번 더 꼭 안아주고 싶다. 내 나이 50이 되어 엄마를 안아줬기 때문이다. 만약 아버지가 40이 되신다면 경운기 탈탈 거리고 지는 해와 같이 들어오실 때 아버지 하고 불러주고 싶다. if 2. 2030년에 썼다고 가정하고 했습니다. 만약 2024년 9월이 돌아온다면 사업 설명 한번 하고 안 찾아갔던 친구를 스폰서님 말대로 3번만 더 가볼 걸 그랬다. 만약 2024년 9월이 돌아온다면 친구가 준 제품 음원을 한 번만 더 들어보고 하나하나씩 바꿀 걸 그랬다. 만약 2024년 9월이 돌아온다면 9월 DBC 듣고 10월에도 또 들어볼 걸. 시간 내려면 낼 수 있었는데. if 3. 2030년에 쓴 겁니다. 2024년 9월 그때 19일 저녁 OM 끌려가서 듣길 잘했다. DBC도 듣길 너무 잘했다. 그때 스폰서인지 스토커인지 하면서 자꾸 찾아오는 그분 전화 싫지만 한 번 더 받길 잘했네. 밥 사준다 해서 갔지만 정말 잘했네. 그 덕분에 내 나이 60에 일이 살고 있구나. 내일 리더십 여행 짐 챙기고 있다. 파트너들도 다 챙겼는지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리 동네에서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고무바지 입고 세수빈이랑 치약이랑 칠숙밖에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한마디는 꼭 다이아몬드를 결정하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SP가 목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를 결정하셔야 SP를 가고 GP를 가고 PT 가고 사파에 가고 에메랄드를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